안녕하세요. 작은 숲 산책입니다. 오늘은 알퐁스 도데의 아름답고도 슬픈 이야기, 스갱씨의 암염소를 들려드릴게요. 자유를 갈망하는 작은 염소의 운명, 함께 따라가 보실까요? 스갱씨의 암염소. 스갱씨는 자기가 기르는 염소 때문에 번번이 고생을 했다. 정성 들여 키운 염소들을 다 똑같은 방법으로 잃어버렸던 것이다. 염소들은 목에 걸린 줄을 끊고 산속으로 도망쳐버리는데 하룻밤을 넘기지 못하고 늑대에게 잡아먹히고는 했다. 스갱씨가 아무리 귀여워해 주어도 늑대가 아무리 무서워도 염소들을 잡아둘 수 없었다. 묶여있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던 염소들로서는 숲속의 신선한 공기와 자유를 어떻게 해서든 얻고 싶었던 모양이다. 자신이 기르고 있는 염소들의 마음을 전혀 몰랐던 스갱 할아버지는 큰 슬픔에 잠겨 말했다. 틀렸어. 염소들은 이제 우리 집에 있기가 지겨워진 거야. 앞으로 다시는 염소를 키우지 않을 테야. 이렇게 다짐하면서도 스갱 씨는 희망을 버리지 못했다. 그런 식으로 6마리나 되는 염소를 잃었는데도 기어이 7번째 염소를 산 것이다. 다만 이번에는 신경을 써서 집에 얌전하게 붙어 있을 것 같은 아주 어린 암염소를 골랐다. 스갱 할아버지네 새 가족이 된 암염소는 몹시도 귀여워 사랑을 한몸에 받았다. 부드러운 눈매에 마치 하사관 같은 턱수염을 달고 반들반들한 까만 발굽을 가지고 있었다. 얼룩진 반달 모양의 뿔, 그리고 눈부시도록 하얗고 긴 털은 포근한 코트 같았다. 마치 소설에 나오는 황금뿔을 가진 염소처럼 사랑스러웠다. 게다가 온순하고 길이 잘 들어서 밥그릇 속에 발을 집어넣는 따위의 나쁜 행동도 하지 않았고 젖을 짜게끔 얌전히 서 있는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암염소였다. 스갱 할아버지네 집 뒷뜰에는 산사나무로 울타리를 친 텃밭이 있었다. 그곳에 새로 사온 암염소를 놓아두었다. 스갱 씨는 가능한 한 줄을 길게 해주고 맛있는 풀이 무성한 가장 좋은 장소에 염소를 메어두려고 늘 신경을 썼다. 그리고 가끔 염소가 잘 지내는지 보러 갔다. 암염소는 행복한 듯 아주 맛있게 풀을 뜯어먹고 있었으므로 할아버지의 마음도 몹시 흐뭇했다. 드디어 우리 집을 싫어하지 않는 염소를 찾아낸 거야. 그러나 스갱 할아버지의 착각이었다. 암염소는 텃밭 안에서 매여 지내는 생활이 점점 답답하게 느껴져 견딜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암염소는 산을 바라보면서 생각했다. 저 높은 곳은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내 목을 올가매며 상처내는 밧줄도 없고 히드나무 무성한 숲속에서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울타리를 친 밭에서 풀을 뜯어먹는 일은 당나귀나 소에게는 어울릴지 몰라도 나 같은 염소에게는 더 넓고 자유로운 땅이 필요하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한 순간부터 울타리 쳐진 텃밭의 풀은 맛을 잃고 아무런 행복도 주지 않았다. 암염소는 날이 갈수록 여위어 이젠 젖도 잘 나오지 않게 되었다. 줄을 끊을 듯 잡아당기고 온종일 산만 바라보다 코를 벌름거리며 슬픈 듯이 매해하고 우는 모습은 애처롭기 그지없었다. 스갱 할아버지도 염소가 어쩐지 이상하다는 것은 눈치챘지만 이유를 알지 못해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어느 날 아침 젖짜기를 끝내자 암염소가 할아버지를 돌아보면서 염소나라 말로 이야기를 했다. 저 스갱 할아버지, 할아버지,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는 집에 묶여 지내는데 질려버렸어요. 저를 산속으로 가게 해주세요. 네. 오, 맙소사. 이 녀석까지. 스갱 할아버지는 기가 막혀 외쳤다. 그 바람에 들고 있던 젖사발까지 떨어뜨리고 말았다. 할아버지는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며 암염소 곁에 나란히 앉았다. 왜 그러니, 블랑케트? 너도 우리 집에서 나가겠다는 거냐? 네, 할아버지. 왜 이곳 풀이 맛이 없어서 그러니?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줄이 너무 짧은가 보구나. 줄을 좀 더 길게 해줄까? 그런 건 다 필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니? 도대체 뭐가 부족한 거냐? 산속으로 가고 싶어요. 뭐라고? 큰일 날 소리를 하는구나. 너는 산속에 무서운 늑대들이 득실거리는 걸 모르니? 만약 늑대가 덤벼들면 어떻게 할 테냐?
뿔로 받아버리죠 뭐. 늑대는 내 풀 따위는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는단다. 너보다 훨씬 센 뿔을 가진 어미 염소들도 얼마나 많이 잡아먹혔는지. 아니, 작년에 여기 있던 가엾은 르노드 할머니를 알고 있겠지? 수놈처럼 힘세고 고집불통이어서 대장 노릇을 했었잖니. 그 염소 할머니는 밤새도록 늑대와 싸웠단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기진맥진해서 결국에는 늑대에게 먹혀버리고 말았지. 아, 불쌍한 르노드 할머니. 하지만 상관없어요. 저를 산으로 가게 해주세요. 스갱 할아버지가 말했다. 도대체 우리 집 염소들은 한결같이 왜 이러는 걸까? 좋아. 아니, 안 돼. 내가 뭐라고 하든 난 너를 늑대밥이 되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썽꾸러기야. 내가 밧줄을 끊으면 안 되니까 이제부터는 헛간에 가두어 놓아야겠다. 내 말 알아듣겠니? 산에 갈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거기 있어야 해. 스갱 씨는 암염소를 깜깜한 헛간으로 끌고 가 문을 두 겹으로 잠가버렸다. 하지만 창문 닫는 것을 깜빡 잊어버린 탓에 스갱 할아버지가 뒤돌아서 나가자마자 암염소는 도망치고 말았다. 흰 염소가 산에 이르자 숲이 환호성을 울리며 환영해 주었다. 늙은 전나무는 이렇게 아름다운 암염소는 처음 본다며 황홀해했다. 암염소는 마치 여왕이 된 듯한 기분에 젖었다. 밤나무는 가지 끝으로 암염소를 쓰다듬어 주려고 땅에 닿을 듯이 몸을 숙였다. 황금빛 금작화는 염소가 지나는 길마다 꽃을 피우며 끊임없이 향기를 뿜어댔다. 아무튼 온 산이 희고 아름다운 암염소를 환영했다. 암염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컸다. 목을 올가매던 밧줄도 말뚝도 없었다. 신나게 뛰놀며 자유롭게 풀을 뜯어먹어도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야. 맛있는 풀이 있는 곳. 뿔까지 닿을 정도로 무성하게 자라 있잖아. 어쩜 이렇게 풀이 많을까? 향기로운 것과 연한 것 그리고 가장자리가 들쭉날쭉한 것 등 여러 가지가 있네. 밭의 풀하고는 전혀 다른걸. 게다가 꽃까지. 그곳에는 큼지막한 푸른 꽃송이를 자랑하는 도라지, 길쭉한 꽃받침을 가진 새빨간 디기탈리스, 향기로운 즙을 가진 야생화들이 온 산 가득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암염소는 취한 듯이 하늘을 바라보며 뒹굴기도 하고 낙엽이나 도토리와 뒤섞여 언덕에서 구르기도 했다. 그러다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자, 가자. 암염소는 달리기 시작했다. 머리를 앞으로 쑥 내밀고 덤불을 빠져나가 회양목이 무성한 숲을 지나 험한 벼랑에 오르기도 하고 계곡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다. 높은 곳에 있나 싶으면 어느새 낮은 곳으로 내려와 정신없이 뛰어다녔다. 마치 산에 스갱신의 염소가 10마리쯤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이리 번쩍 저리 번쩍했다. 암염소 블랑케트는 이제 두려울 게 없었다. 물살 급한 시내를 뛰어넘으며 물보라를 일으킬 때면 흙먼지와 물방울이 뒤섞여 온몸에 튀었다. 그렇게 해서 흠뻑 젖으면 평평한 바위에 편안히 누워 햇볕에 몸을 말렸다. 한 번은 황금빛 금작화 송이를 입에 물고 산마루로 나갔다. 아득히 먼 저 아래쪽 들판 한 귀퉁이에 자신이 늘 묶여 지냈던 스갱신의 뒷뜰이 보였다. 그것을 보고 암염소는 눈물이 나올 정도로 좋았다. 어쩜 저렇게도 작을까? 암염소는 생각했다. 내가 어떻게 저런 곳에 틀어박혀 얌전히 지낼 수 있었을까? 블랑케트는 높은 곳에 서 있다 보니 자신이 몹시 위대한 존재라도 된 듯한 착각에 빠지고 만 것이다. 어쨌든 이날은 스갱신의 암염소에게 있어서는 무척 특별한 날이었다. 점심때쯤 여기저기를 뛰어 돌아다니던 암염소는 머루를 아드득아드득 씹어먹고 있는 영양의 무리를 만나게 되었다. 하얀 드레스 차림의 암염소 블랑케트는 영양들에게 마치 여왕처럼 보였다. 영양들은 머루가 가장 많은 장소를 앞 다투어 가르쳐주며 암염소의 관심을 끌려고 애를 썼다. 특히 젊은 영양들은 블랑케트 주위에 몰려들어 마치 점잖은 신사처럼 기사도 정신을 베풀었다. 그 중에서 운 좋게도 멋진 검은 털을 가진 영양이 블랑케트의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다. 둘은 연인처럼 다정하게 한두 시간 정도 숲속을 거닐었다. 이들이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 알고 싶으면
이끼 밑으로 남몰래 흐르는 수다쟁이 샘물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갑자기 바람이 쌀쌀해졌다. 산이 온통 보랏빛으로 물드는 저녁이 온 것이다. 아니, 벌써? 암염소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아래쪽 들판은 벌써 안개 속에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스갱 할아버지의 밭은 안개에 묻혀버렸고 자그마한 집은 겨우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지붕밖에 보이지 않았다. 블랑케트는 집으로 돌아가는 양떼의 방울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문득 가슴 가득 외로움이 퍼졌다. 둥지로 돌아가는 매 한 마리가 암염소를 스치듯이 날아갔다. 새하얀 암염소는 소스라치게 놀라 몸서리를 쳤다. 그 순간 깊은 산골짜기에서 온몸에 소름이 돋게 하는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려왔다. 문득 암염소의 뇌리에 사나운 늑대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온종일 마음이 들떠서 돌아다니느라 늑대 같은 것은 생각지도 않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때 나팔 소리가 계곡 깊숙이 울려 퍼졌다. 마음씨 고운 스갱 할아버지가 암염소를 위해 마지막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제 늑대는 더욱더 가까이서 울부짖었다. 돌아와. 어서 돌아와. 늑대의 위협을 뒤질세라. 나팔 소리가 애타게 암염소를 불렀다. 마음이 불안해진 블랑케트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졌다. 하지만 목을 죄어대는 밧줄과 말뚝 그리고 밭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앞으로 도저히 그런 생활은 할 수 없을 것 같아. 무섭긴 하지만 이곳에서 자유롭게 사는 게 나아. 이제 나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암염소의 등 뒤에서 나뭇잎 바스락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어둠 속에서 바짝 세운 귀와 번쩍번쩍 빛나는 두 눈이 번득였다. 엄청나게 큰 늑대는 뒷발로 딱 버티고 앉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늑대는 새하얀 암염소를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군침을 삼켰다. 어차피 자기 먹이가 될 줄 알고 있는 늑대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다. 겁에 질려있는 암염소를 어떻게 먹을까 궁리하며 심술궂게 웃었다. 흐흐흐, 스갱씨의 귀여운 암염소로군. 늑대는 이렇게 말하고는 기다랗고 시뻘건 혀를 날름거리며 입맛을 다셨다. 블랑케트는 달달 떨며 생각했다.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 순간 밤새도록 늑대와 싸우다가 결국 아침에 잡아먹혔다는 르노드 할머니가 떠올랐다. 차라리 지금 당장 잡아먹히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암염소는 고개를 흔들며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리고는 나도 스갱씨의 용감한 염소다. 라고 말하기라도 하듯 머리를 낮추고 뿔을 앞으로 내밀며 싸울 태세를 갖추었다. 물론 늑대를 죽일 수 있다는 희망 같은 건 없었다. 수많은 염소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도 늑대를 이길 가능성은 희박했기 때문이다. 단지 르노드 할머니만큼 용감하게 또 오랫동안 버틸 수 있을지 시험해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때 무시무시한 괴물이 으르렁거리며 다가왔다. 그러자 작은 뿔도 춤추기 시작했다. 아, 용감한 암염소. 얼마나 힘차게 싸웠는지. 늑대는 10번 이상이나 뒤로 물러서서 숨을 몰아쉬어야만 했다. 암염소는 그 짧은 순간에도 주위에 돋아있는 풀을 급히 뜯어 입안 가득히 넣고 돌아와서 다시 싸웠다. 싸움은 밤새도록 계속됐다. 암염소는 이따금씩 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을 보며 생각했다. 아, 새벽까지만 버틸 수 있다면. 별이 하나 둘씩 사라져갔다. 블랑케트는 점점 더 거세게 뿔을 휘둘렀고 늑대는 어금니를 날카롭게 번득이며 공격했다. 어렴풋이 한 줄기 빛이 지평선 위에 비치기 시작했다. 저 아래 스갱 할아버지네 텃밭에서 수탉 한 마리가 쉰 목소리로 새벽을 알렸다. 아, 드디어 날이. 아침이 올 때까지 버티겠다며 날이 밝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던 암염소가 외쳤다. 그리고는 그 아름다운 흰털을 온통 붉은 피로 물들인 채 땅 위로 쓰러졌다. 늑대는 암염소에게 달려들어 단숨에 먹어치웠다. 자유를 향한 강한 열망과 그 대가에 대한 이야기. 스갱씨의 암염소 어떠셨나요? 여러분이라면 블랑케트의 선택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따뜻하고 깊은 감성을 담아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